금요일엔 항상 직접 화법이 더 익숙한 젊은 청년 정치인 모시고 있습니다. 상암동 한시 청년들 시간인데요. 오늘도 두 분 나오셨습니다. 먼저 함슬 국민의힘 전 중앙 홍보위원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함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권지웅 민주당 전 비대위원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전 비대위원 권지웅입니다. 예. 목소리로만 뵙다 이렇게 직접 뵙게 되니까 정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저 반갑습니다. 두분 네. 팬이었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전당대회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예. 국민의힘 전당대회 후보 등록 오늘 마감합니다. 본격적으로 당권 경쟁이 시작됐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먼저 함 의원님. 네. 이번 전당대회 잘 될까요? 일단은 이슈 메이킹은 확실히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의 TV만 틀면은 우리 국민들께서 저거 말고 다른 거 없나 하실 정도로 전당대회 얘기만 계속 나오고 있는데 확실히 국민들이 관심이 전당대회에 많이 가져주시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로 성공적으로 돼야 되고 또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네. 제 질문의 방점은 두 번째였는데 잘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성공적으로요? 그럼 만약에 성공적으로 된다면은 그 이유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 성공적이라는 게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저는 성공적인 전당대회 마무리라는 것이 대통령이 원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으로 보는 건지 아니면은 국민들이나 당원들이 원하는 것으로 돼야 된다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좀 차별이 있는 것 같은 다른 점이 있는 것 같은데요.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전당대회만큼은 당원들이 마음에 드는 당원들의 축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당원들이 마음에 드는 당대표가 결국 선출이 될 것이고 그런 취지에서 이것은 성공적인 전당대회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예. 당원 전당대회 아닙니까? 당원들의 대회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번엔 또 특히 100% 우리 당원들의 당심이 반영되는 전당대회라서 또 의미가 또 큰 것 같습니다. 예. 당원들은 그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자, 국민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원칙적으로 전당대회가 당원들의 축제가 맞는데 이번에는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아니라 윤석열의 힘 전당대회가 벌어지는 것 같고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이 윤허하지 않으면 출마도 못하는 그런 전당대회를 거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당 민주주의 입장에서는 완전한 퇴행이죠.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윤석열 대통령이 스스로를 총재라고 표명하면서 내가 당대표를 뽑겠다라고 하는 게 더 솔직할 정도로 너무 노골적입니다. 이번에 안철수 그 후보의 캠프에 있는 김영우 의원의 국민통합위원인가요? 그 위원직을 해촉시켰잖아요. 근데 정부에는 한 600여 개의 위원회가 있어요. 그리고 한 개 위원회마다 10명 정도만 임명직을 생각하더라도 한 6,000명이 있을 텐데. 그렇죠. 근데 김기현 의원 측에도 그 정부의 위원회 위원으로 있는 사람이 과연 없을까요? 저는 무조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유독 안철수 후보 측에 붙어 있는 사람에게는 윤석열 대통령이 너 정부직 내려놔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정도로 노골적인 당무 개입이 박근혜 대통령 때도 없었다고 하는데 정말 대한민국의 정당 민주주의가 엄청나게 퇴행하고 있는 장면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국민통합이라는 또 위원회이기 때문에 네. 저는 또 통합의 자리에서는 이 자리를 좀 그만두시고 나와야 된다라고 보고요. 네. 나경원 전 의원이랑은 조금 좀 다르게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저는 제가 이렇게 관찰자의 입장에서 나경원 의원과 가깝지 않은 관찰자의 입장에서 나경원 의원 멀리서 바라볼 때는 선거마다 조금 나가고 싶은 충동을 약간 좀 억제하지 못하시고 나가시는 것 같다. 조금 안타깝다라는 시안을 가지게 됩니다. 이번에도 어떻게 보면은 좀 앞뒤를 좀 판단하실 때 약간 좀 경솔하신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걸 대통령이 정리했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누가 그렇게 생각할까요? 왜 그러냐면 나경원 의원이 해임 의사를 구두로 밝혔을 때 그건 해임 의사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대통령실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나경원 의원이 서면으로 해임 의사까지 전달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되게 분명하게 입장을 냈는데 이 나경원 의원이 결국 주저앉았죠.
근데 이 맥락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는 맥락은 이준석 대표가 쫓겨나고 전당대회 룰이 바뀌고 그리고 권성동 의원이 사무실까지 잡아뒀다가 불출마하고 예. 나경원 의원 주저앉았죠. 그리고 지금 이제 안철수 의원까지 엄청나게 공격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통상적인 전당대회 후보들 간의 경쟁이라고 보기 어려운 상태인 겁니다. 예. 그러니까 김기현으로 가는 길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윤허한 당대표로 가는 길이 참 험난해 보인다. 예. 그러면 여기에서 당원들은 사실상 들러리가 되는 거죠. 김기현으로 가는 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 저는 이번에는 오히려 반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 지금 말씀하신 게 마치 윤석열 대통령이 누군가를 아예 대놓고 밀고 있다라고 보시는 것 같은데 예. 사실은 이 정치라는 이 파도가 대통령 당신께서 의도하지 않은 대로 때로는 윤핵관이라고 스스로 얘기하는 사람들 예. 그리고 언론이 어떻게 보면 또 몰아가는 방향들 그리고 대통령이 누군가를 밀고 있다라고 또 주장하는 사람들이 또 있는 거고요. 예. 저는 대통령이 직접 누군가를 대놓고 밀고 있다라고는 분명히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근데 저는 함슬 위원님의 어떤 그랬으면 좋겠다는 바람은 알겠는데 국민들이 보기에 누가 그렇게 생각을 할까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마음대로 안 될 수도 있죠. 김기현 의원이 아니라 안철수 의원이 된다거나 아니면 혜성처럼 등장한 천하람 변호사가 될 수도 있지만 예. 근데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는 너무도 명확해 보인다. 지금 김대기 비서실장을 통해서 나온 말이거나 아니면 정부직 위원을 하고 있던 걸 해촉시키는 것이나 이건 아주 분명하게 윤석열 대통령의 의사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권 의원님은 천하람 변호사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당대표로 나왔나요? 저는 그것도 몰랐는데. 네. 아니 당대표로 하겠죠. 예. 네, 지금 당장 당대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예. 저는 어쨌건 상대당이긴 하지만 양당제가 고착화된 세상에서 예. 국민의힘의 정당 민주주의가 얼마나 잘 유지되는가가 저희 당에게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윤석열 대통령의 저 정도의 행포에도 아무도 제동을 걸지 않고 있어요. 예. 근데 천하람 변호사가 출마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어쨌든 좀 상식을 바로 세우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저는 동의가 됩니다.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크게 상식적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어쨌든 응원하는 마음이 그냥 드네요. 네. 저기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 윤 대통령이 당무에 너무 개입하고 있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네. 근데 당무에 개입을 하고 있는데 왜 저기 안철수 의원의 지지 세력이 그렇게 커진다 이렇게 보세요? 그러니까 저도 아주 세부적인 건 모르겠지만 예. 국민의힘 당원을 되게 오래 하셨던 분이 예. 제게 그런 이야기를 전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거친 말이긴 예. 합니다. 굴러온 돌이 너무하네. 예.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은 당원 가입은 되게 최근에 하셨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윤석열 대통령이 나경원이라고 하는 예. 저의 호불호와 상관없이 되게 당에 오랫동안 헌신했던 사람을 예. 너무 막대한다고 그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그런 것들이 사실은 안철수 의원에 대한 지지로 좀 이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함 의원님은 저기 안철수 의원 지지 일단은 어떻게 우선적으로 좀 보세요? 짚고 가야 될 팩트는요. 윤석열 대통령은 나경원 의원과 그리고 나경원 의원의 남편분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제 서울대 법대 라인인데 예. 개인적으로 뭐 하대하거나 너무하게 막 무시하거나 그러는 것은 뭐 팩트가 좀 아닌 것 같다는 저는 첨언을 좀 드리고 싶고요. 예. 예. 그리고 이제 안철수가 왜 갈수록 이게 커지나 저는 예. 두 가지 이유라고 봅니다. 예. 그 전당대회 뭐 김기현 의원 지금까지 굉장히 잘 해오주시고 또 이제는 대중들에게 인지도도 많이 쌓으시고 잘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예. 이제 막상 선거가 다가오면서 결국에는 될 사람들이 누군가 그리고 그 70만에 육박하는 당원들이 처음에는 별로 관심 없습니다. 누가 나왔다더라. 그래? 예. 그렇구나. 그냥 그러다가 이제는 진짜 누구 뽑아야 되나 전략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 과정에서 결국에는 권투로 치면은 헤비급이 있고 라이트급이 있는 겁니다. 예. 제가 뭐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바로는 아닌데요. 예. 대선 후보도 많이 나오셨고 또 많은 지지도를 갖고 계시고 또 지금 오히려 윤핵관이라고 스스로를 자칭하시는 분들이 또 띄워주고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언론에도 더 많이 나올 겁니다. 예. 그래서 저는 안철수
후보라고 하겠죠. 예, 후보가 예. 이제는 더 많이 주목을 받고 많은 표를 받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후보로 말하든 뭐 의원으로 말하든 어떤 건데 상관없을 겁니다. 하나만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네. 저희들이 너무 방송 준비를 열심히 했나 봅니다. 오늘 오전에요. 천하람 국민의힘 전남 순천갑 방역위원장이 당대표 출마하겠다 기자회견을 했네요. 당대표를요? 예.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요. 지금 그 화면님. 네. 지금 벌어지고 있는 그 안철수 후보 그리고 김기현 후보 두 양강의 신경전은 더 거세지겠네요. 더 세진다고 보고요. 제가 예. 그 윤핵관이라고 뭐 소위 말씀하시는 스스로 칭하시는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 무엇이 대통령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가를 좀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께서 현재 대통령이 되시기까지 저는 민주당이 전략적으로 잘못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 전략이 없이 그리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언행을 하신다면 예. 결국에는 그들이 원하는 결과와 반대 결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예. 저는 대통령께 절대로 어려운 네. 상황에 처해지게 해서는 안 된다. 예. 그 대통령께 좀 어떻게 보면 좀 걱정을 좀 덜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탁도 예.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윤핵관에 지금 이른바 윤핵관이라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의 행동은 대통령에게 지금 부담이 되고 있다. 뭐 네. 이런 말씀을 정리되는 네, 건가요? 그리고 조금 전에 뭐 천하람 씨에 대해서 뭐 당대표 출마에 대한 뭐 말씀을 잠깐 하셨는데 저는 예. 당대표를 나간다는 걸 지금 알았습니다. 근데 뭐 소위 그분이 이제 뭐 이준석 대표의 뭐 라인이다, 이준석 개다라고 뭐 얘기를 하시면서 혹시 이준석에 대한 뭐 대안으로 나오는 거 아니냐라고 궁금하신 분들도 있는데요. 예. 저는 뭐 이준석 신드롬은 뭐 굉장히 센세이션했다고 생각을 해요. 예. 예. 예, 이준석과 천하람은 뭐 다르게 봐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네. 일단은 그 이제 안철수 의원과 김기현 의원 사이의 신경전은 더 거세질 수밖에 없죠. 지금 되게 노골적으로 윤핵관이라는 분들이 안철수 의원을 되게 공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윤석열 대통령과 의견이 많이 다르다.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근데 그런 어떤 신경전이 어떤 생산적 신경전이라기보다 예. 윤석열 대통령과 가깝다 안 가깝다에 대한 진실 공방 뭐 이런 예. 식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되게 그냥 제3자 입장에서 그런 싸움은 별로 보고 싶은 싸움은 아니잖아요. 그건 예. 아마 국민의힘 당원들이 보기에도 예. 윤석열 대통령과 잘 화합할 수 있는 사람을 원하지 예. 윤석열 대통령과 그냥 친한 사람을 원하진 않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별로 보기 좋은 모습은 아니다 싶고요. 예. 어쨌건 첫 번째 관문은 컷오프니까 예. 거기에 누가 들어갈 거냐가 더 당분간은 관심사이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그래서 일단은 뭐 천하람 변호사나 아니면 황교안 전 대표라든지 이런 분들이 들어갈 것이냐 아닐 것이냐 예. 뭐 이런 것들이 관심사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전당대회는 이제 공천을 하는 전당대회입니다. 이번 예. 당대표는 공천을 하는 권한을 갖고 있는 거죠. 예, 예. 직접 하진 않겠지만 뭐 예. 통상적으로 다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뭐 어떻게 보면은 파벌 정치 그리고 예. 스스로가 생각했을 때 이러다가 내가 영향력을 행사 못하거나 소위 나도 떨어질 수 있겠구나 예. 이런 불안감에 강인한 카르텔이 형성돼서 지금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그런 모습들이 결국에는 국민들 눈높이에 맞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 네, 그래서 저는 공천권이 있는 전당대회만큼 이렇게 치열한 것은 인정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분열되는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서는 안 된다라는 마무리 멘트까지 하겠습니다. 하면님 저기 공천 말씀하셔서요. 네. 장지원 의원 배구종군 할까요? 일단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권력이라는 것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 어떤 타이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친소관계에 있거든요. 예. 굳이 뭐 국무총리나 어떤 뭐 장관보다 더 친하면 그 사람이 권력이 있는 겁니다. 예. 지금 장재원 의원이 백의종군 하시겠다고 아무 자리에도 가지 않으셨죠. 예. 그렇다고 해서 정말 아무 참여도 안 하실 건가에 대해서는 뭐 저는 미지수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저도 뭐 비슷하게 봅니다. 이미 뭐 이제까지도 당직이 없었지만
그냥 건너듣기로는 장관 추천을 뭐 장재현 의원이 되게 많이 했다고 하고 실제로도 반영이 많이 되었다고 하니까 예. 굳이 공식적인 자리를 맡아서 욕을 먹으면서 그 일을 하느니 예. 뒤에 앉아서 하는 것을 지금처럼 하겠다는 선언 정도라고 생각하고 예. 그리고 장재현 의원에 대한 어떤 호불호가 국민들 사이에서는 되게 비호감에 가까운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되려 자신이 뒤에 있는 것이 더 도움된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영우 선대위원장 해촉은 어떻게 보세요? 그 김영우 그 선대위원장이 지금 안철수 쪽에 계신 분인데요. 예. 그분은 이제 이전에는 최재형 대선 후보 때는 최재형 후보의 캠프에서 총괄하셨던 분이세요. 예. 네, 지금은 이제 안철수 후보를 돕고 계시는 것 같은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나경원 의원과는 좀 달리 봐야 된다. 국민 예. 통합의 자리에서는 내려오는 것이 맞다. 예. 그리고 진정으로 그 자리에서 내려오신 다음에 안철수 후보를 당대표로 만드시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는 게 어떤가 생각해 봅니다. 예. 저는 뭐 이게 이제 정부직을 하고 있는 사람이 그 경선에 참여하면 안 된다는 원칙을 지킬 거면 진짜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예. 근데 뭐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안철수 쪽에 있기 때문에 해촉당한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명백하게 선거에 개입하고 있는 것이라 매우 안타깝다고 생각하고요. 예를 들면 예. 장해찬 이사장 같은 경우는 지금 청년재단 현 이사장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최고위원은 출마했어요. 그런 것들도 사실 간접적으로 보면 정부가 임명하는 직이기 때문에 문제가 될 텐데 그런 건 문제 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장해찬 이사장이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쪽이기 때문이죠. 예. 그러니까 가까우시죠. 우스꽝스러운 것이죠, 사실은. 저는 말씀하셨던 것에도 저도 뭐 어느 정도는 뭐 공감을 하는데 어떤 부분이 저는 좀 짚고 가고 싶냐면 저는 그 전당대회 출마 기자회견 할 때 예. 괜히 옆에 좀 기존에 좀 힘 있는 분들 그리고 좀 잘 나가시는 분들 예. 옆에 세워놓고 청년들이 그 출마하는 거 있잖아요. 예. 그 별로입니다. 보기에도 그렇게 좀 고급스러워 보이지 않습니다. 네. 예. 고급스럽지 않다는 말씀하셨어요. 네. 네. 지금 저희 일단 1부는 여기에서 끝나고요. 예. 그다음에 2부에서 뵈야 될 것 같아요. 2부에서는 또 말씀 뭐 편하게 하시다가 약간 정신이 없으실 수도 있는데 지금 조국 장관 나오는 대로 또 한 번 또 연결해서 갈 테니까 그렇게 일단 생각을 하시고요. 네, 잠시 후에 2부에서 뵙겠습니다.